11월 27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 국제뉴스까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랑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아니지, 그 테슬라랑 한판 붙었잖아요. 그쵸?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보시면 테슬라 오늘 마이너스 0.11%로 마감이 되었지만 애프터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플러스 0.39%, 띵 합치면, 그렇죠, 오늘 반등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고, 무엇보다도 337불의 지지선을 넘어섰다는 게 참 유리한 모습이잖아요. 자,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와 테슬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전기차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가 최대 시장이거든요. 이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차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폐기해도 주 예산으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테슬라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대당 7,500불 달러의 세액 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세액 공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죠. 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지원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미국의 세액 공제 제도에서 특정 회사의 배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전에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에서도 매출 상한 규정을 두면서 회사당 연 20만 대 이하의 전기차를 판매 대수로 제한한 적이 있었죠. 머스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자격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매출 상한을 두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보도자료에는 배출가스 의무 차량 ZEV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의 환급금은 주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따라 오염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신들은 통상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은 시장 점유율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즉, 미국 내에서 팔리는 전기차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는 세액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월가의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테슬라가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시장과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가 없어질 경우 리비안 같은 경쟁사 및 수입 브랜드 전기차가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4천만 명이죠. 와우, 거의 네, 한반도. 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지난해 GDP는 3조 4천억 달러로 독일과 인도의 GDP와 비슷한 미국 내 최대주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거의 한 나라예요, 나라.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2%를 차지하는데요. 자, 테슬라의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분석가 된 아이브스도 그럼에도 주 단위 세액 공제는 트럼프 연방 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싸움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선호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주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긴 하지만 머스크와 뉴섬이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20년 코로나 때 공장 폐쇄에 반발하면서 머스크는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렸죠. 그러나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복잡한 사정이 많습니다. 즉, 배기가스 규제 관련 조항들이 그런데요. 캘리포니아는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가장 우호적인 배기가스 규제 등 여러 제도가 시작된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배출가스 규제를 연방 환경보호청 규정으로 발전시키면서 이 확대의 기반을 만들어 왔는데,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 손보겠다고 벼르는 이 EPA 규정 개정을 통해 배출 규제 체제를 흔들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의 수익에 큰 기여를 해온 무배출 차량, 즉 ZEV 크레딧 판매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 크레딧은 2018년 말 이후로 테슬라에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해줬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같은 기간 동안 보고한 영업이익 360억 달러 가운데 무려 25%를 차지하는 거고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올해 이 크레딧 배출이 3억 달러에 이릅니다. 즉, 월가 분석가들은 이 크레딧 손실이 전기차 수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머스크 개인과 트럼프와의 친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데 베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5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발표 전인 전날까지 테슬라 주가는 무려 40% 상승해 시가총액이 현재 3,200달러까지 늘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미주노래 뷰는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한테는 악재지만 저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를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만 5천 불도 아니고 7만 5천 불은 말은 안 되지 말이 아니지만 7,500불이 뭐 크다면 크고 그리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 보통 자동차를 살 때 캐시로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사실은 글쎄 이자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테슬라가 0%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 사이버 트럭 거의 10만 불 정도인데 뭐 1, 2년 타고 버릴 게 아니라 차를 삼에 있어서 7,500불 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저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사는 것 이것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위기거든요. 결국은 당장은 뭐 리비안을 비롯해서 테슬라 경쟁사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테슬라의 경쟁 구도에서 보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7,500불 근데 사실 여러분 테슬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 7,500불을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나 메이크업 해주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저는 테슬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미주노래 내피셜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세 빵빵빵빵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자, 요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14조 7천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오늘 좀 난리 났었죠. 폭스바겐 주가는 2.2%, BMW는 1.2%, 그 다음에 타임러 트럭은 5.0%까지 각각 떨어졌는데요. 스텔란티스는 4.9%, 볼보는 1.3%, 프랑스 부품업체 발레오는 1.8% 하락하는 등 주요 업체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 약 1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이 날아갔다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25일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관세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유럽의 OEM 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유럽의 업체들만 타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키아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공장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수출했는데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까요?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자 보시죠. 여기까지 하나 더 러셀 2000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다우는 플러스 0.28, 나스닥은 플러스 0.63, S&P 500 플러스 0.57, 러셀 2000 마이너스 0.73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아마존, 일라일릴리, 마소를 비롯한 M7 주식들이 힘을 내어주었습니다. 지난번 월마트도 계속해서 힘을 내어주면서 그래도 이 트럼프의 관세 악재를 이겨내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틀 하락 후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소도 각각 0.94, 2.2%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시총 6위부터 보면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일라일릴리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규정을 제안하자 주가가 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 소식에 일라일릴리는 다시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나머지 기업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면서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만일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다시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 부과 소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경제나 정책이 아닌 마약과 이민 문제와 연관 지은 것으로 보면 이는 단지 협상 전술에 불과할 뿐이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일회성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록 공개됐잖아요.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적분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록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의사록은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2%를 향하고 경제가 완전 고행에 가깝게 유지된다면 점진적으로 중립금리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하며 노동시장이 약화된다면 인하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사록은 많은 참가자는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 정책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복잡하게 했다면서 이에 따라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다소 매파적인 의사록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인하 가능성 소폭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막판 끝나기 30분 전에 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파적인 의사록의 공개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 이 부분은 뭐 이 기사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도전하면서부터 관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준비를 했던 거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시티그룹, 자, 시티그룹이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믿을 만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저거 뻥카야, 저거 중국하고 협상하는데 좀 유리한 고지 하려고 일부러 큰 소리치고, 여러분 트럼프가 쓴 트럼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협상의 기술에 있어서 아무튼 뭐 트럼프의 이 고도의 심리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CD 같은 경우는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발표는 믿을 만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첫 임기 동안 관세를 인상한 이력이 있고 실제로 그의 선거 캠페인의 일부였기 때문이라면서 그의 핵심 참모진 중 몇몇은 이것이 협상을 위한 전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믿을 만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마냥 관세를 높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막 괴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자, 연준의 카시카리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잖아요. 미네폴리스 연준 총재죠.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인해 원자재 시장에 타격이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인해 원자재 시장에 타격이 있게 되면 이게 또 주식 시장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을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6개 주가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 오리건 등 미국 6개 주에서 내년부터 출시될 2026년식 모델의 신차 35%를 무공해차, 이거를 ZEB, 마징가 Z 할 때 ZEB라고 하거든요. 무공해차로만 판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ZEB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일컫습니다. 이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퓨얼셀 종목이 이렇게 최근에 막 좀 뭐라 그럴까요?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쵸? 이퓨얼스 FCL인데 오늘 한번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오늘은 2.49% 올랐네요. 바닥 찍고 점점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FCEL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빌 받으면 또 빵빵 가는 녀석입니다. 또 빵빵 내리기도 하니까 여러분 빵빵 이거 조심하시고 작게리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멕시코가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 매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오우 무서워라. 지금 하고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 나라가 거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양보하고 하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화웨이에서 하웨이 중국 하웨이 요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우리 돈 약 11조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인텔에 최대 78억 6,500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잖아요. 자 돈 받는 인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INTC 뭐야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빠졌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정돼 있으니까 보조금 갖고 지금 오를 만큼 인텔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자,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업체 하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가 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이어서 OS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OS도 완전 중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하냐고요? 확실히 뺏겼나 봅니다. 이제는 자기네 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휴전의 기간은 상황 전개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꽝꽝꽝 휴전했다고 빵 하고 발표를 했는데 야 휴전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거는 저렇게 좀 고개를 우리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그렇죠? 보통 휴전 딱 하면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눌려졌던 시장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저 중동 전쟁의 이슈는 시장에 그닥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UCLA의 경찰이 UCLA 캠퍼스 근처에 지금 좀도둑들이 극성을 친다고 합니다. 절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도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아무튼 UCLA 근처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UCLA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LA 한인타운, 뭐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곳곳이 좀도둑으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난리를. 그 제품 중에 링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죠 그 대문 이렇게 이거 시큐리티 여기 보면 걔는 이제 프로그램 어플을 깔잖아요. 그럼 어디서 절도가 났다, 어디서 도둑놈이 생겼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데요. 요즘은 그 서비스 알람을 끄고 살아야 될 정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막 곳곳에서 여기서 좀 도둑, 저기서 좀 도둑, 난리를 피니까.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총을 소지한 범죄율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특히 뭐 홈리스 같은 친구들이 그냥 티셔츠 갖고 간대요. 근데 그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따라갔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도둑은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막 대놓고 강도질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나깨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먼 이국 땅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죽으면 진짜 그거는 도구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날 내일 장 하루 하면은 목요일날 휴장, 금요일날은 오전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 시간으로 10시 그렇죠? 그럼 동부 시간으로 1시까지밖에 장이 없어요. 동부 시간으로. 그러니까는 이번 한 주 동안 또 월가에서도 휴가 많이 갔고 하니까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틱을 봐도 뭐 사냥 가기도 그닥 연말에는 사냥 횟수를 줄이시고 결정적일 때만.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오늘도 요 종목 참 많이 갔죠. 제나가 누구 딸아이 이름인가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론. 아, 드론 만드는 이게 그 캐나다 쪽에 있는 회사인데 요즘 드론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저희 미주노를 구독하시고 또 멤버십 가입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 인터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는 6기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막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정 관리하면서 계좌가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